자, 이제 첫 번째 미국 축구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뉴욕 레드불스.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이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이번 시즌 신시내티는 굉장히 좀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특히 홈에서는 뭐 거의 패가 없을 정도로 매번 극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약간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경기력이 안 좋은 시카고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많이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레드불스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이제 좀 수적 열세로 밀렸긴 했지만 퇴장을 당하기 전에도 시카고랑 좀 대등하게 갈 정도로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일 레드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이것도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볼 점유율이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신시내티가 좀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약간 좀 홈에서 주도권을 가지며 좀 공격을 전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모별님 반갑습니다.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측면 공격보다는 좀 중앙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아까 많이 공격을 많이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중앙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최근 지금 경기력, 분위기 모두 지금 신시내티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레드불스한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모별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면은,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신시내티가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한 가지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은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이제 1번 시드로 진출을 확정 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대비해서 주전들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미 남은 리그 경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괜히 주전들을 무리하게 출전시켰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주전들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부 다 뭐 신시내티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승. 고베닥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다득점 사이드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이제 149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50번 무. 그리고 이제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51번 팩.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랑 레드불스의 이제 대항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면에서 지금 풀라인업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최근에 좀 경기력 면에서 다소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모습을 좀 자주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도 없을 정도로 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격 흐름이 좋은 그런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요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애틀란타가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좀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공을 잡으면 바로 이제 전진하면서 공격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좀 애틀란타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후방에서 뭐 볼을 돌리며 좀 약간 천천히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전진 패스를 하며 좀 빠르게 좀 공격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기 양상도 공격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므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양팀 같은 경우에는 4위와 6위로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지금 애틀란타가 필라델피아보다 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51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이 49점이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 만약에 애틀란타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상대로 순위를 지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좀 상위 시드를 노리기 위해 좀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홈에서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가 많이 강하긴 하지만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애틀란타가 전혀 밀릴 게 없다 보니 이 경기는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요거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3.5라고 해도 한번 오버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159번 패, 그리고 이제 3.5 기준 오버는 프로토 기준 160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틴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 전력 지금 2명이 지금 결장 의심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팀 내 득점 1위인 지금 드리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자르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공격 전력 2명이 전부 다 좀 출전할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약간 지금 오스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이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네. 10경기 지금 연속 승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안 좋은 더 오스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역시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공격이 살아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득점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살아난 그런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좀 기본적으로 수비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비는 좋지 못한데 좀 템포는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경기 자체는 좀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측면에서의 수비와 그리고 침투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오스틴의 그런 공격 패턴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오스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역습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DC 유나이티드의 그런 좀 역습 전개에 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안 좋은 그런 팀들의 약간 좀 고증이죠. 어쨌든 이제 공격에 대한 그런 약간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 좀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역시 좀 굉장히 수비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최근 뭐 양팀 다 좋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10경기 연속 승이 없는 오스틴보다는 DC 유나이티드가 좀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동기부여면에서는 오히려 오스틴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DC 유나이티드가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DC 유나이티드, 프랜스,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연호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 신오바. 일단 이제 유나이티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62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163번 패.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콜로라도. 자, 우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쿠쿠샵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쿠쿠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쪽지가 잘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쿠쿠님. 네. 자, 어쨌든 양팀의 결장자 누수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만 결장 중이긴 하지만 지금 기존 전력들이 좀 어느 정도 결장 누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다시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좀 득점 사이클이 잠잠한 그런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느 정도 지금 성적을 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리그 꼴찌가 확정된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원정에서의 지금 경기력은 많이 좋지 못합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뭐 10연패 이상 갈 정도로 지금 긴 연패 중인 그런 원정에서의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홈인 댈러스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원정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 현재 지금 공격이 좋지 못한 댈러스라고 해도 충분히 지금 콜로라도의 그런 수비를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좀 댈러스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9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 2위인 솔트레이크와 지금 승점이 단 5점 차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댈러스 순위는 9위. 9위인데 지금 2위와 지금 9위 사이에 지금 승점이 좀 비슷한 팀들끼리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경기 결과들에 따라서 최대 지금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저조한 콜로라도의 경기력, 그리고 이제 댈러스의 이런 약간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충분히 댈러스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댈러스라고 해도 그 댈러스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아무래도 지금 댈러스의 지금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긴다고 했을 때 좀 대승보다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잡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댈러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167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68번 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댈러스랑 콜로라도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밴쿠버 대 세인트루이스. 자,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신시내티와 마찬가지로 지금 리그 1위를 지금 확정 지었고,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제 1번 시드를 지금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남은 리그 경기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6위로 이제 2위인 솔트레이크와 지금 승점이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런 경기들의 결과에 따라 지금 최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라고 지금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근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1위를 확정 지었다 보니까 주전들 관리를 위해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전에 괜히 좀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좀 타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주전들을 출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게다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주전 선수들을 좀 출전시킬 이유는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좀 세인트루이스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커 보이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좀 라인업 체크가 가장 좀 확실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라인업에 따라서 진짜 뭐 결과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좀 어느 정도 후보 선수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전제를 했을 때 요거는 그래도 밴쿠버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요 경기는 밴쿠버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밴쿠버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79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181번 패.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축구 분석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축구 그 외의 경기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콜럼버스. 요거는 이제 콜럼버스 프랜스.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레알 대 이제 휴스턴. 요거는 이제 휴스턴 프랜스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 대 이제 올랜도 시티. 요거는 이제 올랜도 시티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 볼게요. 네. 좀 아무래도 내슈빌도 이제 홈에서 템포가 좀 빠른 편이 아니고 이제 올랜도 시티 역시 좀 그래도 수비 밸런스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언더 나쁘지 않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미국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